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파벳이 내놓은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이 지속됨에 따라 구글 알파벳의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제약사 중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낸 지난주, 그래도 옵션 만기일 당일이었던 현지 시간 금요일 반등으로 마무리된 점은 다행스럽게 여겨지죠. AI 투자 과열 우려 등 악재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분위기를 하루 만에 바꿔준 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1% 가까이 오르며 6,600선을 되찾았고 나스닥 지수는 0.88% 올랐습니다. 연준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파월 의장, 또 제퍼슨 부의장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추기자, FOMC 내 유일하게 상시 투표권을 지닌 인물이란 점에서 주목도가 높습니다. 윌리엄스는 통화정책이 다소 제약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정책금리를 중립금리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이동시킬 여지가 있다고 말했죠.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12월 인하 시그널로 해석,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된 인하 가능성은 전날 39에서 하루 만에 70%로 폭등했죠.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2년물 금리가 5bp 이상 급락한 3.5%대까지 떨어지며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윌리엄스 효과로 일부 빅테크를 비롯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반등하기도 했지만 반도체주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AI 기업들의 기록적인 부채 확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상존합니다. 이와 함께 옵션 만기의 여파 속 엔비디아는 장 초반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를 빌미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H200 칩의 중국 판매 허용을 논의 중이란 소식도 우호적이었죠. 마이크론은 3% 가까이 급등했는데 TD 코엔이 가치 성장 가속화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알파벳은 새롭게 발표된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곧바로 광고를 도입함으로써 수익성을 끌어올릴 거라는 기대감이 유입됩니다. 주가는 3.3% 급등했는데 현재 미국 소셜미디어를 도배 중인 나노바나나 프로 이미지 생성 툴에 대한 주목도도 높습니다. 테슬라도 장중 3% 가까이 하락했다 상승 전환, 결국 하락 마감하는 등 변동이 심했습니다. 최근 애리조나주 호출 택시 승인 호재가 전해진 가운데 이날은 네바다주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자체 인증 절차를 완료했는데요. 호재성 재료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흔들리는 AI 진영의 영향권 안에서 매물이 출회됩니다. 오라클은 빅테크 가운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이유로 재무 불안이 지속, 5.6%대에 밀렸습니다. AI 진영의 위험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라이릴리가 1.6% 상승하며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제약주 가운데에서는 유일무이한 기록이죠.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상반기 소외주였던 제약 헬스케어주들이 이전의 주도주였던 AI 인프라주들 대비 선방하는 흐름이 포착되는데요. 주도주가 쉬고 소외주가 반등하는 로테이션이란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한편으로는 트럼프 수혜주 대 피해주들 간의 흐름이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국 안에서 셧다운 장기화,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 중인 가운데 특히 경제 분야 지지율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간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의식은 높아집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경우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인 AI 인프라, 반도체, 원전,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최근 AI 진영의 약세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시각이 될 수 있겠죠. 유동성 키워드에 유독 민감해지는 요즘입니다. 서학개미들의 선호 종목 및 자산을 유동성 민감도 순위로 정리하자면 1순위는 암호화폐와 혁신 유망주, 2순위는 오라클과 메타와 같이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대형 우량주, 3순위가 나스닥과 알파벳, 엔비디아 등입니다. 실제로 유동성 민감 자산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민감한 순서대로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반대로 유동성 호재가 유입될 시 가장 빠르게 강하게 반등한다는 특징도 있죠. 현재로서 남은 유동성 관련 재료로는 12월 1일 연준의 QT 종료, 또 셧다운으로 종료됐던 재무부의 유동성 주입 재개, 12월 FOMC 금리 결정 등이 될 텐데요. 이를 계기로 가격 방향이 또 한 번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 관계로 목요일 휴장, 금요일 조기 폐장에 들어갑니다. 짧은 거래 기간 속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을 텐데 경제 지표로는 25일 ADP 주간 민간 고용 지표에 주목합니다.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되며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요. 같은 날 9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도 발표됩니다. 과거의 데이터인지라 시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투심이 약화된 만큼 큰 반응을 끌어낼 수 있겠죠. 26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25일 화요일에는 HP와 델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투입 비용 증가, 이에 따라 마진이 실제 타격을 입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S&P 500은 1.9%, 나스닥은 2.7% 하락했습니다. S&P 500 하락에 베팅하는 풋 거래량은 4월 폭락장 이후 최대치. 월가의 분석은 특정한 이슈보다 수급이 빠진 영향이라고 분석하는데요. 경계해야 할 점은 수급 변동성을 야기할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의 수급과 상호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는 크게 4가지. CTA 펀드의 강제 매도, 비트코인의 급락, 유동성이 부족한 환경, 그리고 기술준의 차별화 현상입니다. CTA 펀드는 선물이나 파생 상품을 이용해 추세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쉽게 말해 시장이 오르면 따라 사고 내리면 따라 파는 트렌드 추종 펀드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클 때 거대한 매도 물량을 유발해 더 큰 변동을 야기하죠. S&P 500은 현재 6,600포인트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만일 S&P 500이 6,450포인트 선을 깨고 내려갈 경우 CTA 펀드에서만 80억에서 160억 달러 규모 매도가 발생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지수 추가 하락 시 6,450포인트 선 지지 여부를 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위험자산 시장 전반의 센티멘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힌트를 얻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8만 달러 부근까지 하락하며 4년 주기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강세장이 나타나는 4년 주기설을 깨고 있습니다. 블랙록 관련 ETF에서만 이달 들어 25억 달러 가까이 빠져나갔고 대략 1000비트 이상을 보유해 시장 영향력이 큰 이른바 고래의 매도세와 기관의 매수 유입 둔화로 시장 전반으로 조정이 큰 상황. 무엇보다 JP모건의 리포트가 가상자산 시장의 매도 압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1월 MSCI에서 기업 총 자산 가운데 암호화폐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들을 주요 주가지수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가운데 JP모건은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MSCI USA, 나스닥 100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때 단일 종목만으로 28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패시브 펀드 익스포저가 90억 달러 수준인 걸 감안하면 자금 유출 규모는 28억 이상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죠. 다만 스트래티지가 최종적으로 1월 MSCI에서 조정된다고 해도 나스닥 100 전체의 자금 유출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지수 내 또 다른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상 비트코인 ETF 대용 역할과 고래 역할을 동시에 하던 스트래티지가 시장에서 부여받던 프리미엄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고 시장에선 레버리지 매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을 텐데요. 특히 가상자산 시장엔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강제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 청산에 막기 위한 자금을 위험자산 시장 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주던 대형 기술주에서 챙겨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유력한 주식시장 조정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MSCI 관련 결정은 12월 31일 협의를 마친 뒤 내년 1월 15일 발표되고요. 이와 별개로 지난주 선물시장에선 즉시 체결 가능 주문량이 평균치를 40%가량 하회하며 유동성 부족 신호를 확인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트넷은 모든 자산이 유동성 피크에 도달했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 인하 강요에 결국 항복해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될 거라며 유동성이 활기를 찾으면 대규모 투자 기회가 다시 열리고
유동성 변화에 가장 민감한 암호화폐가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할 거라 조언합니다. 여러 이슈가 혼재하고는 있지만 자산의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는 모멘텀 지표인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최근 비트코인이 과매도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개 과매도권일 경우 가격이 곧 상승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지만 다양한 이슈가 겹쳐 있을 땐 거래량이나 이동평균선 등 다른 지표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다시 열린 미국 반도체 수출길. 중국으로의 수출을 재개하기 전의 시그널이 아닐까 전망하던 일각의 목소리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 라이선스 허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기존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던 중국 전용 수출칩은 H20인데요.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던 H20과 비교했을 때는 약 2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칩입니다. 앞에 H 알파벳이 붙은 엔비디아의 호퍼 제품군은 출시 13개 분기째를 맞이하고 있죠.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는 호퍼 제품군의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총 매출의 4%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만일 실제로 라이선스 승인이 이루어지면 엔비디아가 가이던스에서도 제외해오던 중국 매출이 플러스 알파로 가이던스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또한 AMD를 비롯 장비 기업, 갈등 상황마다 새우 등처럼 언급되던 EDA 기업들도 동시 수혜가 기대돼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등 반도체 자동화 설계 기업들의 주가가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단, 백악관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고 이 사안 역시 논의 초기인데다 의회 내 대중 강경파들이 이미 반발 준비를 하고 있어 추이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관세 권한이 무효화될 걸 대비해 새로운 대체 관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죠. 패소 시엔 880억 달러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요. 단 대체 관세의 경우 기존 관세보다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 닫힌 문이 보다 넓게 열린다면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어려움에 처한 기술주에는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기술주에 있어 영원한 강세론자로 평가받는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는 현재 논란과 관련해 1990년대부터 기술주를 면밀히 살펴온 입장에서 회의로는 늘 있어 왔다며 현재는 AI 혁명의 담력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애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과거 엔비디아의 사례를 들어 AI 승자주를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댄 아이브스가 꼽은 AI 승자 10대 선호 기술주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구글, 팔란티어와 테슬라, 애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지난 금요일 1.6% 내린 58.0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주 동안 51원가량 급등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이번 주에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금 선물 가격은 0.5% 오른 4,079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였습니다.